네, 현재 시각 8시 23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증 씨도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뭐 간밤에는 지금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S&P 500, 나스닥 좀 많이 떨어졌고 이번 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또 많이 떨어졌고 AMD도 그렇고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고요.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진짜 그야말로 잭슨홀이 가고 네. 젠슨왕이 온다는데 잭슨홀이 가고 젠슨왕이 온다고요? 오 뭐랄까 지금 살짝 더 이제 닥치니까 네, 조금 경계감이 생기는 것 같죠? 그러게요. 그런데 예. 그동안 보면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도 좋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늘 그랬죠.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늘 이번에도 그랬는데.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근데 어쨌거나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그 큰 음봉, 네, 그 전일 한 3일치를 갖다가 3일치 상승폭을 다 잡아먹었던 그 짱대 음봉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보통 그런 게 한번 나오면은 시장이 좀 데미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데미지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8월 5일 무렵에 그때 달러엔이 그렇게 급락하는 엔화 급강세 그리고 네. 뭐 니케이가 그때 뭐 10몇 프로 빠지고 그랬더니 네네. 야, 저 정도 시장 변동성이면 어디 몇 군데 좀 다치는 데가 나올 텐데 싶었는데 별 소식이 없다가 네네. 살살 이제 또 어디 헤지펀드 같은 데에서 이렇게 좀 뭐 펀드가 청산이 되거나 선수들이 이렇게 좀 자리를 갖다가 떠야 되는 뭐 그런 소식도 들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조금씩 뒷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난 8월 초의 네. 충격이 그런 상황인데 그나저나 어제 이따가 이재모 대표하고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소외돼 있죠. 해도 네. 너무하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두 개 종목 빼면 어제 지수가 제법 올라도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 왠지 지수 플레이하는 외국인들이 그 두 종목 쪽에 몰아서 매도를 해서 지수를 떨어뜨리는 이것도 또 월요일 날 늘 그거 하는 위클리 옵션 때문인가 싶은 게 저연 지론이 그겁니다.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 위클리 네. 옵션은. 예, 시장에 아무 순기능 없다. 네. 없애는 게 답이다. 네. 뭐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어제도 조금 그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오늘은 반응도 그렇고 오히려 종목 장세. 또 종목 장세인데 예, 어제 또 뭐 반도체 어제 정민행크께서 개장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드려 맞았는데 어제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졌으니까 우리는 또 도깨비 장이니까 오늘 또 오를라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이게 또 있어요. 저가 네. 매수 또 유입도 기대해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좀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리뷰 좀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다우지수는 이제 올랐고 뭐 사상 최고치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나스닥하고 S&P 500이 빠지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는 다우가 이제 뭐 네. 오르는 것들은 큰 사실 예, 의미를 예. 좀 두기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앞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미국 쪽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일찌감치 빠지기 시작을 그렇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제 월요일장 그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주가 사실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하락이 대체로 이제 어제 미국장 이제 개장 초반부터 좀 주요 좀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비교적 그 초반보다 약간 이제 낙폭을 조금 이렇게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긴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처음부터 빠지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대체로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있을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시장에서 많이 지금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나름대로 서프라이즈가 뭐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갑자기 또 일부 나온 거는 예상보다 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가 좀 우려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좀 빠졌는지는 봐야겠지만 하여튼 그 결과는 뭐 이틀 뒤에 좀 나올 겁니다. 눈으로 확인될 거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그 특징적으로 보시면은 그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빠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도 속보가 일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아이폰 그 16 이제 공개하는 언팩 행사 시점을 이제 9월 9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소식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0.1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최근에 전기차 쪽 계속 이제 시끄러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긴 하는데요. 네. 테슬라는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좀 일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기술주라고 하는 시총 이제 큰 기업들 주가가 좀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대체로 어제 미국이 좀 분위기가 살짝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아이폰 16 1차 출시국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가장 먼저 공개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원래 1차 출시국은 아니. 그건 정확하게 제가 그동안은 아니었는데 이번에가 1차 출시국.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폰 유저가 아니신 네네, 거죠? 저는 아이폰 유저 아니라 그런지 항상 티가 나시네요. 삼성의 언팩 행사는 굉장히 중시해서 보는데 아이폰 16은 사실 그런 기대감이 좀 크지가 않습니다. 관련주들이 적다 보니까. 네. 아이폰 유저들은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인지 아닌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 사전 예약 받고 있고. 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왜냐면 바로바로 바꾸고 싶고 특히 이제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이제 14 쓰던 제가 14 유저예요. 14. 그러면 이제 16 정도 되면 한번 바꿔줘야 되니까 1차 출시국이면 그럼 빨리 뭐가 달라져요 그러면? 빨리 바꿀 수 있죠 이번에. 또 AI 기능 탑재돼 있고. AI 기능 탑재? 예,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티타늄 소재. 티타늄 소재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삼성폰은 플라스틱인가?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요새는 트렌드가 다 비슷해가지고 제가 갤럭시 거의 유저가 같은 아니라서. 소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네. 나 아이폰 유저들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 좀 그래. 아니 잘난 척이 아니라 이제 또 간밤에 애플 주가가 좀 올랐고 또 엔비디아 테슬라가 좀 빠질 때 이제 애플은 올랐는데 이게 뭐 아이폰 16, 16 언팩 행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모멘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잘난 척은 절대 아니죠. 사실 이번 네. 아이폰 16 출시에 이제 가장 뭐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AI가 이제 예, 예. 탑재되는 부분이 역시나 뭐 그러니까요. 달려졌지만 예. 그게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걸 이제 사용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예. 실제로 써봤더니 어떻다 저렇다 네. 이런 것들이 또 마케팅에 상당히 도움되고 그게 결국에는 애플의 이제 스마트폰 그 출하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기서 뭔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마케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AI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실제로 저도 이제 몇몇 그 밸류체인 기업들 탐방을 가보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그 엄청나게 스펙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폰 15랑 16이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새롭게 구매를 할 만한 니즈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라고 하는 것들을 올해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탑재를 시키면서 그 소매 욕구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초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15 쓰던 분들이 16으로 쓰기에는 좀 이게 뭐라고요? 동기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이전 이제 시리즈를 쓰던 유저들이 이제 조금 16 정도를 네.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스마트폰 이제 교체 주기를 보시면 네네. 대략 한 3.7년 정도가 나올 겁니다. 3년에서 거의 4년을 쓰시는 거죠. 이게 전 네. 세계적인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예. 네네. 워낙 4년 핸드폰 정도? 값이 비싸니까요. 네, 가격이. 가격도 비싸졌지만 기능적으로 사실은 전 모델, 전전 모델 큰 차이가 없는 거고 요새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용량 정도, 그다음에 카메라 성능도 이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스펙에 엄청 큰 변화를 주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새로운 거를 넣어야지. 네. 그래야 그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나오면서 판매가 되는데 지금은 좀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고 삼성만 하더라도 올 초에 그 S24 출시하면서 AI 탑재를 처음으로 했는데 나름 그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 대로 팔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애플도 이제 그걸 조금 이제 노리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장을 한번 다시 복귀해 봤을 때 우리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왜 미국의 반도체 그쪽 주가들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엇갈렸을까요? 그러게 디커플링이. 뭐 제일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팔았어 하면 뭐 할 말 없는데. 네. 그렇죠. 어제는 아마 대부분의 그 시장 참여자분들이 네. 오늘은 무조건 오르는 장이라고 아마 글쎄 생각했을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고. 맞아요. 그래서 초만 하더라도 오늘 분위기 예상한 대로 가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시장을 봤지만 거의 1시간도 좀 안 됐다시피 굉장히 급격히 시장이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줬던 거 다시 뺏은 그런 느낌이었죠, 어제. 그래서 어제 시장의 모든 참여자분들이 다 기분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사후적으로 뒤에 그 내용들을 좀 봤더니 네. 결국에는 다시 또 이 환율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환율.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서 저는 또 다시 장 끝나고 사업 평가라고 그냥 보지만 예. 어제 시장을 잘 보시면 나름대로 워낙 강세일 때 유리한 종목이나 유리한 섹터 쪽은 그런 데 올랐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대체로 항공주, 예. 건설주, 은행, 뭐 그러게요. 보험주 이런 종목도 대체로 어제 좀 오른 편이었고요. 반면에 달러 약세, 그러니까 수출주라고 봐야겠죠. 네. 네.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약했던 게 특징이었는데 예전에 이론적으로 공부했을 때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되면 외국인은 매수로 들어와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요즘 시장을 그러니까요. 해석을 할 때는 그게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금융이나 주식시장에서 이 주가와 환율의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혀 맞지가 않으면서 장 끝났더니 왜 빠졌어 봤더니 환율 떨어졌잖아. 그러면 반도체 수출 이거 돼도 이익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작용이 되면서 빠졌다고 사후적으로 평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했던 거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누구나 다 어제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러지 못했던 게 그냥 특징이었고 우리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이어서 미국 정도 반도체주가 빠졌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그냥 지금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이 발표를 앞두고 나서 좀 설왕설래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한참 서프라이즈일 줄 알았다가 소폭 서프라이즈 최근에 나온 거는 서프라이즈보다 못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이제 결국에는 이 실적 경계감이 좀 자막에 나오지만 저 부분이 그나마 좀 주가에는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뭐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제 뭐 또 사실 지금 미국 대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이제 집권을 하든지 간에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이 부분도 제약 바이오는 좋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니면 뭐 유틸리티라든지 경기 방어주 쪽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거는 제가 그 8월 이제 급락장 나왔을 때 네. 그 2주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의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건가에 대한 굉장히 지금 고민이 있었고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2주가 이제 지난 시점, 그러니까 시장 급락이 나오고 2주가 지나서 다시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일단 반도체는 나름대로 주도주 위치를 잃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처럼 뭔가 힘이 있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도체는 당분간 좀 약간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국내 지수도 당연히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못 올라가면 지수는 이제 못 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개별주 이제 플레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8월 달에 모든 종목들이 빠지는 가운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의 폭은 다 다릅니다. 네. 그 가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연하게 지금 가장 센 쪽 어디냐면은 바이오 쪽이 무조건 세요. 지금은요. 제약 바이오. 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저희 연구원하고 그 토론을 했는데 네. 토의를 한 거죠. 이게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한 건 맞는데 네. 이상하게 바이오 종목이 개별적으로 호재도 자꾸 나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뉴스라는 공시 날짜를 다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네. 이 기업들이 항상 보도기사에 미리 준비를 좀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장이 좀 좋을 때, 섹터가 좀 좋을 때 내는 건지 예. 이게 나와서 이 종목들이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건지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거죠. 그래서 여튼 결론적으로 지금은 바이오가 좀 강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바이오가 더 강할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직 포트폴리오 안 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좀 담아야 되는 담아야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했을 때 수혜 보는 쪽에 어디야를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못 올라가도 금리 인하 이제 현실로 들어설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게 결국에는 숫자에 다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제표 이런 쪽에. 그러면은 당연히 바이오 쪽은 지금 상당히 올라올 수 있는 시점 분명히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정 내가 바이오 종목을 잘 못 사겠다 그러시면 차라리 ETF 사시라 그랬어요. 바이오 지난주에. ETF. 뭐 타이거 ETF라든지 네. 제가 ETF를 권해드린 편은 아니지만 내가 바이오 이 종목은 믿을 수 있고 못 믿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ETF를 사는 거죠. 그래서 타이거 ETF라든지 ETF 업종도 보시면은 8월 달에 그런 데로 좀 올라왔습니다. 네. 예, 시장 대비하면.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바이오 쪽은 좀 강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미국의 대선이 좀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최근에 강한 쪽이 역시나 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풍력도 지금 이제 해리스가 좀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오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강해지는데 풍력이나 이런 쪽도 대체로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2년도로 다시 시간을 제가 되돌려드리면은 그 당시 하반기 가가지고 금리 막 엄청 올린다고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프로젝트들이 지연돼 버립니다. 예. 이 풍력 쪽 이런 쪽도 대부분 보면은 부동산 PF처럼 자금을 좀 많이 조달을 해야 돼요. 조달해서 뭔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섹터입니다. 근데 자금을 조달할 때 이 금리가 높으면은 불리하죠. 그러면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금리 높을 때 투자할 필요가 없이 좀 미뤄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풍력은 뭔가 활성화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대선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해리스 다시 요새 트레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해리스가 트레이드. 유리해지니까 갑자기 또 풍력이 뜨는 듯한 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튼 이 매크로로 볼 때는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거고 단기 모멘텀으로는 미국의 대선 이슈와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풍력 관련된 쪽도 볼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대표님, 저 바이오 쪽 얘기하신 김에 이거는 뭐 개별 종목이긴 합니다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유한양행은 이거 일찌감치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이번에 효자 종목이 됐는데, 그러게요. 예. 이게 저 지난 수요일 날 그게 나왔잖아요. FDA 승인 났다고. 네. 그러고 나서 냉나자.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 목, 금 그리고 어제까지 야 평소 대비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수요일 날은 좀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뭐 뉴스 나오던 날은 그 이후에 어쨌거나 지금 3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거래량 막대기 보고 있으면 지금 그동안에 들고 오셨던 분들은 짭짤하게 이제 챙기시는 거고 지금 이제 뉴스에 또 이제 뛰어드는 또 매수세도 있다는 얘기인데 차트 보면 좀 겁이 나요. 겁이 나긴 하는데 요거 아직까지 요 살아있는 종목입니까? 일단 유한양행은 네.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이제 발표됐을 때 주가가 빠졌습니다. 글쎄 맞아요. 왜 그랬냐면 예. 연초부터 이거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꾸준히 이야기 됐었습니다. 네, 예, 오랜 기간 동안. 그랬죠. 그러니까 뭐 오랜 기간은 그렇지만 최소한 상반기 정도만큼은 예. 꾸준히 이야기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이제 그 가능성을 현실화 시킨 거고요. 음. 그러다 보면은 오랜 기간 투자했던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나의 중요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부 좀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 봤던 거고 네. 중요한 거는 빠진 이후 바로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 이야기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충분히 상승할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증권가 목표 주가 평균치가 대략 11만 원인데 지금 가격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이 커버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즈음에서 저 유한양행의 이제 저 신약이 의약품이 나와서 거둬들일 수익이 얼마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주가는 얼마나 가야 되는데 이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 아마 상향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강할 때도 보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 중에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은 주가는 좀 더 탄력성 있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보유를 일단 하고 계시다. 예.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저는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게 튀다.
증권사 추천 리포트만 안 나왔으면 딱인데. 아니 근데 유엔 이 잘 가다가 예. 꼭 증권사에서 이거 리포트 나오면 이게 네. 유한양행하고 지금 이제 파트너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에이프릴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네.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어제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네. 유한양행이 이제 네 자체 파이프라인도 있지만 이제 파트너로 뭐라고 어떻게 보면 협력하고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먼저 들여온 거죠. 네네. 기술을 들여온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연구 개발 다시 이제 재수출한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이 기존에 그러면 투자했던 기업들은 어디야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찾는 네. 흐름이 나왔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좋은 기업 대부분 좋은 기업을 유한양이 이제 가져왔겠죠 기술들을.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 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확률 가능성이 이제 실패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유한양행이 이제 오스코텍이랑 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잘 되면 좋지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유한양행을 이제 필두로 한 이제 여타 다른 종목들이 이제 어떤 주목을 받는 그런 네. 시기가 아니었나. 그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이렇게 이제 분위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약간 구분해서 보실 필요 있겠고 어제 올라온 기업 중에 이제 눈에 띈 기업이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도 괜찮은 회사예요. 이게 그렇기 유한양이 때문에 또 지분을 좀 갖고 네,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좀 일부 올라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인데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러면은 매수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좀 조정이 와서 잠잠할 때, 그러니까 어제 일부 급등이 나왔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잠잠했습니다. 하루에 폭이 1, 2% 정도였으니까 네네. 거래도 좀 적었고요. 이렇게 좀 잠잠할 때 이제 사 두실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실 가능성이 좀 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시면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사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이 보고서 오게 티라고 하셨는데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시면은 예. 그 정말 안 좋은 기업들은 예. 보고서도 안 써요, 사실은.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네. 웬만큼 공부해서 분석해서 네. 추려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안 좋은 경우 시총이 아무리 커도 보고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종목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총이 꽤나 큰 기업이지만 코스닥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면 보고서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이런 기업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연초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순수 제약이 있고 순수 신약 이제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약주, 네. 유한양행, 한미약품, 우리가 네. 익히 들은 기업들이 캐시카우 돈도 법니다. 돈도 벌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일일이 다 이게 좋은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안마약 기업이 어디야? 그러면 캐시카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제약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좀 좋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대장주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호가가 100만 원이에요. 네. 물론 이제 호가인데 뭐 예전에 참 말 많았잖아요. 이거 뭐 상패 되냐 마냐 그때 당시 분식회계 이슈도 있었고 그때 한 맞습니다. 20만 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덧 이제 100만 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 원 되면 갖고 계신 분들 팔고 싶은 욕구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도 사실은 이슈가 많았어요. 네네. 이 시총, 이 실적, 이 시총이 맞냐.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도 분식회계 이슈 아마 그 2018년도 예, 겁니다. 예. 오래됐죠. 예. 예.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예. 결국 이제 CMO다 보니까 매출 이익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주가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정말. 음. 그리고 최근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바이오 섹터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상반기에 이 회사가 안 좋았던 게 아닙니다. 계속 회사는 좋았어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왔던 건데 7월, 8월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금 한 번은 올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최근에 샀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바이오 쪽이 지금 시세를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분명한 거. 근데 이거 100만 원 넘으면 매물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예전에 100만 원 그 이상의 목표 주가 제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1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은 그래도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셀트리온도 어제도 사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공시가 나왔거든요.
저는 좀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좀 약하더라고요. 셀트리온도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시 내용이 어떤 거였죠? 어제 아마 제가 의약품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아마 또 다시 셀트리온이요?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진펜트라 관련된 이건 오늘 또 나왔고요. 어제 나온 거는 아마 다른 쪽이었는데요. 다른 의약품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금 계속적으로 뭐 품목 허가라든지 뭐 승인 이런 게 그러니까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주가 반응이 좀 약하거든요. 뭐 네. 이게 올해 내내 좀 시끄러웠던 합병 이슈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걸 사실 제외하고 본업의 사업만 보면은 지금 꽤나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도 올해 상반기 내내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예. 서서히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것 같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기업 중에 내가 좀 투자하겠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단계로 너무 올랐다 그러시면은 셀트리온은 지금 흐름상 보시면 완만하거든요. 이런 기업이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로 보니까 좀 담아주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공시 나온 거는 그거네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 스텔라란데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스테킴하고 이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네네. 제 주변에 많은 젊은 분들이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우리 뭐 이재모 대표님 몇 번 여쭤봤더니만 자세한 언급은 주로 회피하셨습니다만 바이오 얘기 나왔으니까 HLB는 제가 이제 대놓고 얘기하면 제가 욕을 먹겠지만 이게 제가 바이앤프레이드라고요. 네. 보통 이제 바이앤홀드인데 투자 전략이 여기는 바이앤프레이드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이 그닥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주주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주 네. 입장에서 네. 나름대로 주가 관리는 아주 잘해주는 기업이죠. 주가 관리는 잘해주는 그러니까 기업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하. 사업이 어떻게든 관계없이 주가 관리 잘해주는 게 최고겠죠. 그래서 주가 관리만큼 정말 잘하는 기업이다. 다만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얻은 이렇게 이제 타 방송이나 여러 다른 곳에서 이렇게 거론 자체를 좀 기피하는 기업이고요. 예. 어제도 일부 사실 보안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을 거예요, 뉴스가. 아하. 그러니까 악재가 나온 거죠. 근데도 주가는 그런데 잘 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코스닥 내에 또 시총 상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예. 수급적으로도 좀 약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좀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또 이제 한 사이클 지났습니까? 무슨 뭐 진단 키트 내지는 무슨 뭐 엠폭스 한참 또 뭐 하더니 그쪽은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확연하게 좀 시세가 이제 꺾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로 네네. 이미 꺾였네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아마 예. 지난주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슈지만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딱 이렇게 결정을 줘준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기 거는 진짜 때문에. 딱 이틀 매겨주면 바로 나와야 돼 이런 거는. 네네. 이런 그래서 테마는. 예. 왜냐면 그때 좀 이상한 거는 예전 20년도 생각하시면 이쪽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 다 빠져야 됩니다. 예, 근데 네, 이 종목이 네, 네. 사실은 테마성으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그게 좀 맞았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69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나흘 연속 코스닥 내림세였는데 오늘 호가 분위기만 봤을 때는 코스닥 오늘도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76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6,400원, SK하이닉스는 1.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6,8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378,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7만 원,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0만 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9%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만 9,8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8,800원, 신한지주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1,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7만 3천 원, 알테오젠 0.4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1만 1,500원이고 에코프로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HLB도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5,200원, 엔캠이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삼천당제약 1.3% 하락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 9만 8천 원, 휴제 1.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2천 원. 클래시스 강보합 예상되고요. 호가는 5만 3,2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5만 4,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종목 장세 눈이 깁니다. 예.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관망 심리도 있을 수 있겠네요. 크게 움직이기는 좀 네. 그렇겠죠. 그러네요. 고만고만하네요. 어제 뭐 미국이 특별한 재료가 없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니케이하고 일본 대만이 궁금하네요. 어제 대만은 선방하는 분위기였고 니케이는 그냥 다시 또 엔화가 강세 보이니까 또 밀리는 양상이었고 한데 근데 토요타가 요새 이런저런 그게 많은데 악재가 많은데 토요타 자동차 예. 일본에 이것도 보니까 주가 흐름 보니까 좀 그러네요. 많이 빠졌네. 예, 그래. 저 유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간밤에도 보니까 네.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가 77달러. 뭐 중동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주가 보니까 간밤에 엑스모빌도 올랐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뭐 유가라든지 LPG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또 모멘텀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저쪽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익은 거의 없다. 그렇죠. 예. 실제 이익에는 예.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숫자상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거는 그닥 예. 많지는 않겠죠. 그 이야기들은 이제 그 국제 유가 시세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변동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은 늘 트레이딩으로서만 접근할 종목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매수 시점은 그럼 언제냐? 항상 주가가 잠잠해서 횡보할 때 사둔 예. 다음에 어떤 내가 예상치 않은 이슈들, 돌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간에 이렇게 전쟁이 터지듯이 그러면은 유가가 오르죠. 그때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급등을 하면은 이제 하루냐 이틀이냐 요걸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오늘 하루에 끝날 것인지 한 이틀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대체로 시세가 나오면은 차익 실현하는 정도의 그 섹터 종목군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나마 좀 유가 이제 변동에 따라서 실적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S-오일이 되겠죠. 저 SK이노베이션 오늘 또 그 주주총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그런 게 단기 이제 개별 기업의 이제 이벤트이긴 한데 전체적인 이제 유가와 이제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저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재고 자산이나 재고 이익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쪽은 사실 뭐 유가가 올라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익에 따라서 좀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대형주를 사야겠다 그러시면은 유가 오르기를 뭐 예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S-오일, SK이노베이션을 사는 게 맞고요. 반대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부터는 당연히 그쪽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좀 투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기 건설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도 이게 뭐 재료가 있습니까?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건설주도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이제 분류되고 부동산, 있습니다. 뭐 리츠 맞습니다. 이런 쪽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쪽이 최근에 이제 꿈틀거리는 것들은 아무래도 확실히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분류가 좀 되면서 좀 실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별 종목의 이슈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이슈로 그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또 예.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뭐, 기대감. 그러네. 그래서 말 뭐가 붙이기 먼저인지는 좋네.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는 그 시점부터 해서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있었는데 뭐 엮으면 얼마든지 대표적인 게 엮을 이제 수 있죠. 건설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엄청나게 뭐 시세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시장에 따라서 좀 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일부 좀 들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정민의 그 말씀하신 거 들었죠. 엮으려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다고.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면 할 말 없죠. 맞아요. 예. 조선주 한참 사이클 좋다 그랬었어요. 네. 이제 가격 좀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호가에서는 그래도 HD현대, 미포조선은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그동안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네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주는 이제 시장에서는 더 간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네. 지금 제가 이제 봐서는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아, 거예요. 그동안 좀 네. 올라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드리자면은 이제 관망을 하자라고 의견을 드렸을 거고요. 일부 이제 종목군 중에서는 또 11월 달에 그 MSCI 편입 이슈가 있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 종목 기억나진 않는데 아마 HD 현대 미포 같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쪽은 그때도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입 이슈 있기 한 2달 전부터 이게 60일이었으니까 아니 한 60일이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겠네요. 유식 거래일이니까요. 그래서 서서히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런 수도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쪽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저는 저라면 매수하진 않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또 이래 참 정명께서도 뭐 지금 종목 장수다 이렇게 그거만한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거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잘 달리던 뭐 전선이나 전력 설비 관련 이쪽이 자 주춤하는 와중에 또 한전은 또 최근에 또 완전 또 시세가 나고 이게 진짜 종목 장세예요. 이 와중에 그러면 어제 이제 좀 소외받았다 싶었나? 2차 전지 중에 2차 전지주 가운데 진짜 2차 전지 만드는 회사, 실적 나오는 회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꿈틀했어요. 꿈틀했는데 조금 그러네. 이제 또 테슬라가 또 살짝 그거 하고 뭐 또 앨범알이 또 약간 부진하고 하니까 그거 한데 요거 그래도 뭐랄까요? 상대적인 그걸로 치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눌려 있었고 많이 고점 대비 차라리 이 불확실한 장에서는 여기다 그래도 담아놓고 있는 게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헐헐 날아가는 것보다. 질문하다가 답은 개장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국내 예, 증시를 확인해 예.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상승 모멘텀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의지는 확인했습니다만 뭐 그 이상의 것은 없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됩니다만 실적 가이던스까지 좀 확인해 가야겠다는 측면에서 관망 심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기술주들 애플을 제외하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이네요. 2,696포인트, 코스닥 0.2% 소폭 하락입니다. 765포인트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닷새 연속 내림세고요.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2% 떨어집니다. 75,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5% 하락입니다. 176,900원. LG에너지솔루션 0.5% 떨어집니다. 376,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올라갑니다. 971,000원. 현대차가 1.4% 떨어집니다. 246,000원이고요. 기아가 0.8% 하락이네요. 101,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집니다. 61,200원.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KB금융 강보합권으로 88,600원. 신한지주 0.4%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61,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지금 0.4% 떨어지면서 사흘 연속 하락이네요. 17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0.3% 하락입니다. 311,500원. 에코프로도 0.5% 떨어집니다. 86,500원. HLB 1% 약세 84,700원이고요. 엔캡 2% 하락합니다. 19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0.4% 올라갑니다. 71,800원. 니가캠바이오 강보합권으로 98,100원이고요. 휴젤 0.5% 상승합니다. 278,000원. 클래시스가 2% 강세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한 계단 올라선 상황이죠. 54,400원.
삼천당 제약은 떨어집니다. 14만 5,5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앞서 보셨죠? 지금 0.5%의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최근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머리츠가 18% 급등합니다. 2,195원이고요. 오성첨단 소재도 지금 7.8% 강세입니다. 2,535원. 한국 BNC 그리고 우리바이오 3%에서 2% 강세고요. 화일약품 3% 올라가면서 1,78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HLB 바이오스텝도 소폭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간외에서 이제 원격 진료, 비대면 관련주,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유비케어가 15% 급등합니다. 5,1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성정보도 12%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로 2,9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도 지금 11% 급등합니다. 6,400원, 6,500원까지 올라갑니다. 케어랩스도 5% 상승 3,775원이고요. 지금 뷰노도 2.5% 상승 중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4,720원이고요. 그밖에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3% 안팎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원격 의료 관련주,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가 다시 한번 지금 상승합니다. 하나오션이 3% 이상 올라갑니다. 33,900원. 그리고 HD 현대미포도 2.4% 상승하면서 102,800원. 삼성중공업도 1.8% 올라가고요.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까지 모두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조선주가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PG 관련주 또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중앙 에너비스가 11% 급등합니다. 23,700원. 흥구석유 4% 강세 16,830원. 그밖에 종목 이원, 극동유화는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오늘 또 뭐 지금 보게 되면 피팅, 강관업체들 흐름도 좋네요. 일부 종목이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뭐 성광밴드, 태광, 한선 엔지니어링, KSP, DK락 종목들이 1%에서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피팅, 밸브, 그리고 강관업체 관련주들. 휴스틸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4,880원, 신스틸도 5%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AI 관련주들 흐름도 좋네요. 지금 이스트소프트가 14% 급등합니다. 16,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SP소프트도 6% 강세입니다. 9,200원 넘어서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폴라리스 AI도 3.98%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나인도 6% 강세입니다. 그밖에 폴라리스 오피스, 영림원 소프트랩도 1% 안팎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 간의 그런 빠른 지금 손바뀜 현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515억 원 순매수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95억 원, 17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2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억 원, 3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어제 정규장 3시 30분 마감 대비로는 1원 20전 상승한 1,328원에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1,329원 선까지 올라선 상황이네요. 환율은 다시 조금 올라가고요. 네, 1,330원. 네. 요 레벨에서 좀 머물다가 환율까지도 이제 엔비디아 쳐다봐야겠네요. 그냥 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야,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단타 데이 트레이딩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장 좋대요. 요새. 그러니 이게 뭐야? 근데 거래 대금이 참 많이 줄었거든요. 예, 거래... 이게 단타도 뭔가 이제 좀 순환매 차원이면은 대응이 좀 그래도 용이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새로운 섹터가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 예. 사실 그날 뚜껑 열기 단타 잘하시는 분들 대화해 보면은 그날 뚜껑 열기 전까지 오늘은 어느 섹터가 움직일지는 모른답니다. 그런데 아침 딱 시장 하고 나서 그 선수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면 오늘은 이쪽이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큰 욕심들도 안 내요. 1%면 그냥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잔잔하게 쌓아가는 게 만만찮더라고요. 1% 매일 하면 복리죠. 그러니까 네. 왜요? 맞잖아요. 아, 예.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하네요. 돌파- SK 바이오팜도 3% 강세고. 아까 동시호가에서 100만 원 하더니 진짜 넘어갔나요? 네, 지금 100만 원, 100만 1,000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네. 예. 야. 지금 닷새 연속 상승세고 뭐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리고 그 생물보안법 그 이슈가 있잖아요. 네? 생물보안법 이슈가 9월에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통과 이슈가 있거든요. 그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네네, 그 이슈가 있는데 어떤 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CMO 업체들의 국내에 이제 유리한 예, 건데 예. 그 중국에 이제 CMO 쓰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중국을 결국 제한하는 이제 법안인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라는 그 이슈들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국내 바이넥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라 주가 좀 올라오는 거고요. 어제 저도 그 지나가다가 봤는데 우시 아마 바이오로직스 그 목표 주가 하향하는 아마 리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쪽 이제 CM 업체들은 이제 그 법안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더 최근에 강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좀 앞두고 있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서 좀 시세가 더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은 제약바이오네, 제약바이오. 거기다가 원격 비대면 관련주들. 원격 비대면 이건 테마로 좀 봐야 될까요? 뭐 테마라고 좀 봐야겠죠. 늘 그래 왔습니다. 지금 늘 그래왔다.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기업이 비트컴퓨터입니다. 네, 마침 비트컴. 비세면 진료 아, 관련된 그래서. 기업이고요. 이건 제가 나름 타이밍 맞춰서 좀 발간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어. 뭐 이런 뭐 시세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발간한 건 아니고요. 예. 2주 전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그 원격 진료 관련된 아마 토론이나 공청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쪽은 이벤트가 있을 때 시장에서 바라봤다가 이벤트가 지나면 이제 쑥 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코 또 테마로 국한될 건 아니다. 산업은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법 때문에 사실은 좀 성장을 못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이 커야 된다. 이런 또 바람과 함께도 이 기업 탐방을 진행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2015년도, 16년도, 2020년도 이번에 4번째 탐방을 진행한 기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이지만 기업 가치가 상당히 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이나 탐방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원격 진료 관련된 그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기적으로 가보는 겁니다. 어떤 흐름이 바뀌는지. 네, 업계가 가장 체감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 좀 느껴보려고 가는 거고요. 동사가 1983년 설립돼서 97년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력도 40년이 넘었고 상장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더 넘은 그런 기업이고요. 주요 사업은 의료 정보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인 사업은 의료 정보 시스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병원 가시면 의사와 이제 진료하면 의사분들이 열심히 뭔가 입력을 하죠. 네. 보통 EMR 차트라고 많이 부르는 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뭐 진료한 내용들 입력을 하면 예. 그게 또 전송이 되고 어허. 또 병원에서는 또 약국으로 전송이 되고 네, 이런 예,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이 만드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2차 병원급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고 동네 의원급이라고 하죠. 의원급에서는 시장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이 이제 구축형이 있고 이제 구독형이 있는데요. 구축형은 소프트웨어 업종이 다 공통적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고객사가 구매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하는 그 뭐 장소나 이런 쪽에 구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럴 때 보통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축하는 동안 기간도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2017년도부터 해서 이 클레머라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형태, 그러니까 구독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 병원 입장에서는 이용할 때만 과금을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로 바뀌면서 사업의 체질이
확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1, 2, 3분기 비수기였다가 4분기에 대거 매출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금 형태다 보니까 분기 단위로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과 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상반기에 하면 영업이익 30억 이상을 냈습니다. 올해 연간 80억 정도 낼 건데 상반기에 30억 이상을 냈기 때문에 분기별로 꾸준히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바뀐 거는 이 구독형 매출이 매출 비중 전체적으로 볼 때 6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의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동사 입장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를 하는 사업부인데 이 사업부를 언제 만들었냐면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서 신규 사업이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24년이 지난 거예요. 여전히 신규 사업입니다. 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술이나 뭐 제품 이런 거는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시범 사업도 엄청 많이 참여해서 이제 직결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법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데 최근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라는 게 좀 일부 허용이 됐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의지도 있고 해서 보니까 23년부터 해서 일부 시범 적용을 했고 그걸 조금씩 확대를 해주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원격 진료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의사하고 환자하고 진료를 원격으로 하긴 하는데 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하다가 잘못 배달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어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게 조금 개선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사회적인 논의나 또 업계 논의, 또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이런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가 거쳐진 상태에서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되면은 이게 시행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동사는 여튼 이게 조금씩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긴 하더라도 23년 9월부터 해서 바로닥터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을 만들었습니다. 네. 요걸 이제 토대로 지금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일단 시장 자체가 열리냐 마냐 계속 이런 이야기 되고 있는데 열리면 아무래도 비트컴퓨터가 추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라고 하셨습니다만 제 기억에도 참 비트컴퓨터라는 회사 이름 들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이게 97년에 상장이네요. 보니까 살펴보니까. 네, 그러고 맞습니다. 나서 여기도 닷컴 버블 장을 겪었네요. 그래서 와 고점이 2000년 2월에 36,298원. 근데 지금 오늘 시세가 6,310원, 20원 뭐 이러고 있으니 무려 24년 전에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스테이크 먹을 수 있었던 주가였는데 지금은 이거 저 비싼 김밥집에 저 김밥 한 줄 값이네. 이게 좀 분발해야겠다 이거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데 영업이 올해 한 80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이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시총이- 80억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시총 밸류로 따지면은 사실은 네. 영업이익 기준 밸류에이션 PER은 한 12배 나오는 건데 예. 소프트웨어 이쪽 업종이 한 20배 이상은 받아요. 근데 아 예. 동사는 그것도 못 받는 거죠. 지금 좀 동종 그러네. 업종이 지금 좀 저평가네. 그 네.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상대 평가를 해도 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